네, 이 대덕특구 출범 50년을 맞아 KBS 대전총국이 마련한 연중 기획 K-사이언스 스타를 만나다 순서입니다. 대덕특구에서 일하고 있는 과학자들을 통해 우리 과학의 백년대계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미세먼지의 주범 질소산화물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이 촉매를 개발한 과학자를 소개하겠습니다. 박장훈 기자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황선미 박사를 만나봤습니다. 미세먼지로 온통 희뿌연 하늘. 도심 빌딩 숲은 한 치 앞도 안 보일 만큼 탁한데요. 13년 전 미국 유학길에서 막 돌아온 임산부 과학자는 그때를 이렇게 기억합니다. 딱 공항에 내렸는데 하늘이 우선 잿빛 하늘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거의 만삭의 몸으로 이제 다시 귀국을 했는데 이런 환경에서 내 아이를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우리나라 초미세먼지 오염도는 2020년 기준 OECD 국가 중 1위. 발전소와 제철소, 석유화학 등 대형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이 주범인데요. 연료전지 촉매 연구자이던 황 박사. 마음껏 뛰어놀지 못하는 아이들이 안쓰러워 미세먼지 연구의 길로 들어섰다네요. 엄마 과학자로서 우리 아이들이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기여하는 과학자가 돼야 되겠다. 이후 2021년 질소산화물을 획기적으로 없애는 촉매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촉매를 슬러리화를 하여 코팅을 해서 발전 설비에 넣게 되면 미세먼지의 주범인 질소산화물이 이 설비를 통과하면서 무해한 성분으로 바뀌게 됩니다. 기존 상용 촉매의 경우 배기가스를 300도씨 이상 재가열해야 해 연료 연소에 따른 질소산화물이 추가 배출되는 악순환이 뒤따랐지만 이를 대폭 줄인 겁니다. 180도씨에서 90% 이상의 질소산화물 저감 효율을 보이고 있고요. 현재는 150도 영역까지 온도를 낮춰서 질소산화물 효율을 더 증가시키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두 건의 원천 특허 출원과 기술 이전에 이어 플랜트 설비에 곧 상용화할 예정인데요. 원자력 연구원에 다니는 남편과 부부 연구원으로 육아와 연구를 병행하기가 녹록지는 않다고 하네요. 한참 논문도 쓰고 과제 성과 발표도 해야 되고 남편이랑 굉장히 그런 시점들이 많이 겹치게 돼요. 6년째 사물놀이에 푹 빠진 황 박사. 흥겨운 장단에 맞춰 땀 흘리면 스트레스가 확 풀립니다. 계절의 여왕 5월. 연구원은 실록으로 물들어갑니다. 황 박사는 요즘 새 연구를 시작했는데요. 탄소 중립 이슈가 굉장히 지금 크게 떠오르고 있잖아요. CO2 감축하고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연구들을 진행을 하고 싶습니다. 50년을 걸어온 대덕특구. 과학의 백년대계를 묻자 황 박사는 흔들리지 않는 기초과학이라 답을 합니다. 한국의 그 과학계라는 게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굉장히 그 좌지우지되는 그런 방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좀 해외의 선진국 사례들처럼 이제 중장기 프로젝트로 50년, 60년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투자를 하고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정부의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앞선 리포터의 주인공과 이야기 조금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황선미 책임연구원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 앞서 리포트를 봤는데 사실 이제 미세먼지 연구하는 대덕특구에 있는 기관 여러 곳이란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박사님께서 연구하시는 이 미세먼지 저감 기술 다른 곳과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이것부터 한번 짚어주시죠. 네, 저희가 개발한 질소산화물 저감 촉매 기술은 기존의 기술로는 저감이 어려웠던 그런 영역대에서 발생하고 있는 질소산화물을 대량으로 효과적으로 저감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현재도 다양한 사업장에서 지금 골칫덩어리로 이제 이슈화되고 있는 미세먼지의 전구 물질인 예. 질소산화물을 대량으로 저감
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장의 이제 환경 운영 설비를 줄여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배출 허용 제도에 따른 그런 배출 부담금을 줄여줄 수 있어서 굉장히 그 사업장에 있어서의 그런 효과를 획기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미세먼지를 대량으로 줄일 수 있는 기술이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럼 주로 뭐 발전소라든지 이런 데 들어갈 것 같은데 상용화가 언제쯤 예상될까요? 저희가 현재 기술 이전을 완료한 상태고요. 그 업체에서 지금 상용화 대응 설비를 구축 중에 있고 예. 해당 그 촉매 모듈이 내년 상반기쯤에 이제 실증 연구를 통해서 검증이 된 이후에는 여타의 다른 모든 사업장에 적용이 되어 획기적으로 질소 산화물을 저감하는데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또 좀 새로 연구하시는 분야도 뭐 이산화탄소 감축과 관련된 거라고 앞선 네. 리포트에서 봤는데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뭐 주로 이제 환경과 관련된 연구를 하시는 것 같은데 특별한 계기가 맞습니다. 있을까요? 제가 특히 이 미세먼지와 관련된 환경 이슈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제가 미국에서 이제 연구를 하고 돌아오던 해였는데 그때 제가 이제 임신 중인 상태였는데 미국에서는 그때 당시에 미세먼지 이슈가 크게 부각되지 않고 날씨도 굉장히 쾌청하고 맑은 상태였습니다. 예. 근데 제가 딱 인천공항에 도착을 하고 한국에 한 달간 머물렀는데 굉장히 그 우중충한 하늘 색깔을 보면서 한 달 동안 굉장히 우울했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예. 그때부터 이제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이러한 환경에서 키워야 되나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고 또 이러한 쪽을 연구하는 과학자로서 우리 아이들한테 좀 깨끗한 미래를 남겨주자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서 환경 촉매에 대한 관심이 더 커졌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 계기가 있었군요. 자, 과학계의 미래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앞선 리포트를 보면요. 인터뷰에서 정부 정책에 따라 이 과학계가 좌지우지되고 있다. 이렇게 비판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지 좀 사례를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박사님이 생각하시는 바람직한 모습은 어떤 건지까지 좀 전해주시죠. 네, 현재 과학기술 R&D 그 정책은 지금 현재 정부의 어떤 정책 기조에 따라서 굉장히 바뀌고 있고요. 예. 그에 따라서 그 연구 주기가 굉장히 짧고 연구비 같은 경우에도 연속성 있게 지원이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 개발이 이루어져도 실용화 단계까지 이르기까지는 굉장한 한계점을 갖고 있습니다. 예. 한 예로 미세먼지 관련 분야 경우에도 19년도까지는 이슈가 있으면서 예산 지원이 대폭 늘어났던 반면에 현재는 탄소 중립 방향으로의 예산 지원이 굉장히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따라서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이런 정부에서의 그런 정책을 기획을 할 때 정치적인 어떤 이유가 아니라 저희 연구자들이나 수요자의 어떤 입장을 반영을 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라서 또 미래 환경 변화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유연성 있게 반영을 하되 기술 개발 간의 어떤 연속성을 좀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획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외에서도 연구를 해오셨는데 해외는 어떻습니까? 우리랑 비교했을 때? 이제 해외 같은 경우에는 저희와 다르게 좀 기초 연구 이런 부분에도 굉장히 중장기적으로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예. 상당히 오랜 기간 뭐 30년, 60년 단위로도 30년, 60년. 예,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 계속 예. 연속적으로 이제 지원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에 반해서 저희는 이제 굉장히 단기적으로 아하. 개발 성과를 요구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장기적 과제로 가져가는 게 왜 중요한지까지 짚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